5초만 투자하세요. 흐름을 이해하셨나요?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부터 이 영상들은 평생 동안 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의 세금을 적게는 몇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셈입니다. 사업과 세금은 떼어내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존재죠. 이 영상은 올해와 매해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며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분들에게 세금과 관련해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모든 사업자분들은 매달 인건비 신고, 원천세 신고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 그리고 7월과 11월에는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세금 신고는 왜 하는 걸까요? 바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을 확정짓고 결정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렇게 세금 신고를 하는 건 결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한 순차적인 단계이며, 세무사한테 기장료를 매달 내는 이유는 세무사무실에서 앞으로 있을 세금 신고에 대해 매달 장부에 기록하고 그에 따른 증빙 서류를 보관하면서 사업자분들을 대신해 세금 신고를 미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장료를 받고 내는 거예요. 하지만 기장을 하기가 부담스러운 사업자분들 혹은 세무사무실에서 기장을 하시더라도 사무실에서 과연 정확하게 신고하고 있는지 궁금하시거나 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하셈이 종합소득세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앞에 5초간 보여드렸던 종합소득세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여기 있는 용어들이 처음이다 보니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화면을 보고 막막해 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셈의 영상을 보시다 보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고, 저희가 하루에 몇십 분 투자해서 평생 세금을 몇백에서 몇천을 아낄 수 있다면 충분히 이 영상을 보는 가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백에서 몇천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저희는 종합소득세를 세세하게 구독자님과 알아볼 예정이며, 순서는 절세하셈 시리즈,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와 흐름, 매출 수익과 필요 경비, 단순 경비율과 기준 경비율, 소득공제, 8단계로 나뉘는 종합소득세율, 세액공제와 세액 감면, 기납부세액과 가산세, 종합소득세 계산, 이런 식으로 절세하셈 시리즈를 기획하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용에 따라 총 5편에서 7편 정도의 영상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 시간이 되실 때 한 편씩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은 절세하셈 시리즈,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와 흐름으로 추후 영상으로 모두 자세히 배우겠지만, 개인 사업자분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자리를 잡아가시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는데 얼마를 납부해야 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죠? 납부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연말에 성과가 나오고 결산을 해보면 앞에서 본 종합소득세 구조대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말 정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세액을 예측해 볼 수 있고 버는 소득에 비해 종합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연말이 되기 전에 저희는 절세를 할 수 있는 항목들을 찾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몇백에서 몇천만 원을 아끼는 절세의 첫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부터 절세를 위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한다 하여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지금 보고 있으신 계산구조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 부르는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금액으로 합산이 되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300만 원을 초과할 시 종합소득 금액으로 합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 금액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15.4% 원점 징수하여 신고하시면 끝나고,
기타 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마찬가지로 종합소득 금액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22% 원천 징수하여 신고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합산하는 게 유리한지 원천 징수를 신고하는 게 유리한지는 앞으로 절세하셈 시리즈를 끝까지 보신다면 전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또 알고 있으면 충분히 절세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보실 부분은 사업소득 금액입니다. 사업소득 금액은 사업소득, 매출에서 필요경비, 즉 경비를 뺀 순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다른 소득도 살펴보면 수익과 매출, 급여에서 경비 혹은 공제들을 빼면 소득이라 부르지 않고 소득 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즉, 소득과 소득 금액은 경비나 공제를 차감하기 전이면 소득, 차감한 후면 소득 금액이라 부르기에 앞으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소득 금액들을 합산하면 종합소득 금액이 됩니다. 그렇게 나온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는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죠? 소득공제를 빼준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되고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일반인들과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신가요? 일반인과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절세 신동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살짝 영상이 지루할까봐 쉬어갖고 계속 알아봐야겠죠?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세법에서 총 8구간으로 나눠서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세율이 낮은 구간에 속해야 세금이 적게 나오게 되는 거죠. 화면의 예시처럼 2,850만원에 해당한다면 15% 세율 구간에 속하게 되고 기재된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산출세액이라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흐름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액이 계산되고 세율 구간이 있다는 건 절세하셈 시리즈 종합소득세율 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으니 지금은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는 산출된 세액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그리고 세액을 면해주는 세액 감면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랑은 또 정말 많이 헷갈려 하세요. 소득공제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먼저 빼주는 거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걸 말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틀을 다루기 때문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우리가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 항목으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 부분 또한 절세하셈 시리즈에서 저희가 어떻게 절세할 수 있을지 자세히 다뤄볼 거거든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결정세액을 또 납부하시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라면 매달 3.3% 원천 징수한 금액을 빼주고 사업자라면 매해 11월 달에 작년 종합소득세 신고한 금액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납부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빼주게 됩니다. 이때 기납부세액에 들어가는 게 프리랜서라면 원천 징수한 금액, 사업자라면 중간 예납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신고를 안 하거나 과소신고를 하거나 기장을 안 하거나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있고 이런 가산세를 더해주면 우리가 최종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액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앞으로 평생 세금을 몇백에서 몇천을 줄일 수 있는 큰 틀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조금 낯설고 어려우시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 저희는 큰 숲을 본 거고 앞으로 보실 영상들에서 그 안에 있는 나무를 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숲이 들어오실 거니까요. 오늘 절세하셈 시리즈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와 흐름 멀리서 숲을 한번 같이 봤는데 어떠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하셈도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님과 시청자분들께 양질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